오늘은 신제품째인 노지용 역광 물방개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지용 역광 물방개찌는 우리 토종붕어 낚시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찌입니다. 보통 양어장 같은 경우는 수심이 약 2m에서 3.5m 정도 기본 수심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떡밥 낚시용 찌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토종붕어를 잡기 위해서 자연지에 나갔을 경우에 수로도 마찬가지고요. 상류권 새물유입구나 수초가 많은 곳 이런 쪽으로 가면 수심이 1.1m 이내로 아주 낮고, 중하류권이나 계곡지 같은 경우는 또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 경우에 떡밥용 찌를 쓰자니 부력도 적고, 그 다음에 수초가에 붙이기도 부담스럽고, 수심이 낮은 경우에 찌하고 채비가 자꾸 엉켜서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다고 대물용 찌를 쓰다니 떡밥 낚시도 해야 되는데 뭔가 둔한 기분이 들 겁니다. 그런 경우에 매번 찌와 이 채비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수심이나 미끼에 관계없이 항상 쓸 수 있는 찌가 이 노지용 역광 물방개가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찌탑은 노지용 찌이기 때문에 역광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광탑은 첫째는 빛이 투과되기 때문에 아주 찌탑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첫째는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역광탑은 솔리드이기 때문에 웬만한 순간적인 충격에도 이게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성도 좋기 때문에 첫째는 역광탑을 꼽아서 시인성과 경고성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몸통은 오동나무입니다. 보통 떡밥 낚시용 찌들은 발사 소재로 많이 만드는데 발사는 아무래도 약합니다. 그래서 수초 옆에서도 사용하고 또 긴데도 써야 되는, 다대 편성까지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생각을 해서 조금 견고한 오동나무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신에 오동나무를 소세지 형태로 굵고 짧게 재단함으로써 고부력이 나오도록, 그래서 작은 게 약 3호봉돌, 중간 게 중자가 5호봉돌, 대자는 7호봉돌입니다. 7호봉돌이면 보통 4칸대 이상을 던지기에도 아주 적당한 그 정도 고부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으면서도 고부력이 나오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는 카본을 박았는데, 카본을 약간 굵게 박되 전체 밸런스를 봤을 때 몸통부터 다리까지가 탑과 1대1이 되도록, 그래서 수심이 50cm가 됐든 3m가 됐든 투척했을 때 어디서나 똑바로 딱 서서 입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길이가 짧으면서도 소자가 30cm입니다. 소자 30cm, 중자 35, 대자가 40cm인데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으면서도 부력이 크게 나옴으로써 수심에 관계없이 또 미끼, 떡밥이 됐던 옥수수가 됐던, 그 다음에 심지어 새우 낚시까지도 다용도로 토종붕어 낚시에는 모든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한 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찌는 정말로 제가 필요성을 느껴서 만든 찌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고 나서 지금 한 3번 정도, 지금 오늘 4번째 지금 사용을 해보게 되는데, 이 토종붕어 대상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로 떡밥 낚시를 하든 지렁이 낚시를 하든 옥수수를 끼든 새우를 끼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또 수심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따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4.8칸, 5.2칸까지도 이 대자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앞치기 투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토종붕어 낚시에서는 미끼에 관계없이 또 어떤 환경에서나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찌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최상류로 제가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요거를 갖고 온 이유는 노지 토종붕어 낚시를 하다 보면 4칸대 이상 장대를 피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로 같은 경우도 충주의 용머리 수로나 또 서산의 검은여 수로 같은 경우 보통 수로폭이 한 15m, 20m 정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곳에서 건너편 쪽으로 고기가 회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4칸대 이상이 없으면 그 건너편을 노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통 그 일반인들이 이 긴 낚싯대를 못 쓰는 이유는 낚싯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게 뒤에 이제 나무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스윙을 못 하니까 보통 이런 긴 대를 어떻게 던지느냐, 그래서 이제 못 하는데, 요령만 알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몇 가지 요령만 알면 아주 간단한데, 요 같은 경우 지금 44대인데 요렇게, 요것도 집에 케이스에 이렇게 44, 이게 제게 쓴 게 아닙니다. 원래 회사에서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위에 케이스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낚시 가방에서 꺼낼 때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게 좋고, 만약에 안 써 있다면 본인이 써 갖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44대를 가지고 제가 해볼 건데, 4칸대 이상의 장대를 쉽게 던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 대와 부력이 맞는 그런 찌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9호 봉돌, 뻥치기에서 사용하는 11호 봉돌 이런 식으로 너무 큰 부력을 쓰면 오히려 봉돌이 무거워서 못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5호 이상 이하의 저푼 찌를 사용하면 바람 불 때 도저히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4칸대 이상의 가장 적당한 부력이 제가 볼 때는 고리봉돌 기준 7호 봉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지용 역광 물방개 대자가 7호 봉돌 정도 되니까, 7호 봉돌이면 이 정도 크기 됩니다. 이 정도 7호 봉돌을 달고 원줄도 이렇게 조금 짧게 매십시오. 이거 길게 매면은 스윙하긴 좋지만 앞치기는 안 되니까 고부력지를 사용을 해서 원줄을 조금 짧게 매고, 두 번째는 이 파지법, 낚싯대를 잡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앞치기 할 때 대부분 이 끝에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앞치기를 하는데, 3.6칸대, 4칸대도 가벼운 데는 이런 식으로 앞치기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한데, 이게 4.4칸대가 넘으면 거의 이런 방식으로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끝에를 잡지 말고, 또 한두 번은 이렇게 잡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게 엘보가 걸릴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지 말고 앞쪽을 잡는 겁니다. 앞쪽을 잡고 요 낚싯대 끝을 요 팔꿈치에 이렇게 붙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지를 해준 상태에서, 자, 왼손을 쭉 빼면서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한번 퉁 쳐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서 퉁 쳐주면 44대도 이렇게 쭉 뻗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는 조금 안 되는데 몇 번만 해보시면 아주 쉽게, 심지어 5.2칸까지도 이 방법으로 7호 봉돌이면 충분히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몰라서, 첫째는 부력이 안 맞는 찌를 사용을 했고, 또 하나는 끝에를 이렇게 잡고 던지려고 하니까 이게 던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만 이 낚싯대에 맞는 그런 봉돌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파지법을 이렇게 팔꿈치에 지탱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습 몇 번만 해보면 거의 정확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 지금 그 낚싯대가 자꾸 길어지는 추세이니까 그런 낚싯대를 꼭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44대나 40대 낚시 가방에 있다라고 하면 한번 꺼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